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편히 쉬어야 될 공간에서 들려오는 외부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 있을 겁니다. 한두 번쯤이야 괜찮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소음이 들려오게 된다면 정신적 고통도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주거지 특성상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많아서 이웃과 밀접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쩔 수 없을 때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인천 연수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 안지은 경사와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법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지은 경사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디 나와 계십니까? 경찰서에 나와 계세요? 네, 나와드리겠습니다. 아니, 경사님. 네. 층간소음이라는 게 이게 요즘에 좀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집콕 생활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은 이웃 사이의 분쟁 및 폭행 등 더 큰 사건으로 번질 수가 있어서요. 예민한 문제인데요. 또한 층간소음에 대항해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보복성 층간소음이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요즘 112 신고 내용을 봐도 층간소음 신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보복소음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퍼 스피커 아시죠? 우퍼 스피커. 예. 네, 우퍼 스피커를 이용해서 귀신 소리, 아이 울음소리를 틀어놓거나 네, 긴 봉으로 이렇게 천장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아휴. 그게 이제 보복성 층간소음이겠죠, 그게? 네, 맞습니다. 참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 층간소음 발생 시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우선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제재 및 중개가 가능합니다. 층간소음이 발생이 된다면 이웃집을 찾아가 항의부터 하지 마시고 관리실을 통해 처리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 센터에서는 전문가 전화 상담 그리고 현장 소음 측정 서비스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도 환경정책과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분쟁을 조금이나마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경찰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위 기관과 마찬가지로 출동하여 중재 정도만 가능하지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층간소음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예전에 우퍼 스피커를 사용하여 보복소음을 했다가 3천만 원 배상한 판례도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경범죄 처벌법에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인근소란죄를 적용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어서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이웃에게 통보 없는 출입으로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행위 또한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참고로 스토킹으로 혐의를 받아 경고 조치를 한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괴롭힐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경찰이 어디까지 개입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요즘 층간소음으로 많이 다툼이 있는 곳이 아주 많아서요. 신고가 늘어났는데요. 단순 층간소음은 경찰에게 신고를 해도 뾰족한 해법은 없습니다. 단순 층간소음 발생하는 곳에 가서 중재할 수밖에 없지요. 사실 층간소음으로 폭행, 협박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고 내용 중에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밑에 집 이웃이 현관문을 찍어 부수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은 신속 출동해서 피혐의자를 제압하고 체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폭행, 협박 등 큰 사건으로 이를 경우에는 112 신고를 해주시면 경찰관이 신속 출동하여 즉시 현행범 체포 등 현장 대처가 가능합니다. 예.
이게 참 일단은 질문부터 계속 이어갈게요. 또 다른 네. 사례가 있습니까? 네. 예전에 층간소음으로 1년 가까이 신고 민원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신고 당사자들이나 상대방이나 매번 층간소음이 일어날 때마다 112 신고를 해서 저희도 어떻게 딱히 중재를 하는 수밖에 없어서요. 저희 경찰관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매번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겠죠. 네, 관리사무소도 환경분쟁위원회도 다 해결하지 못했었는데 이게 분명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도 있으니 사실 층간소음 문제가 어려운 문제긴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경찰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이라고 갈등범죄 발생 시 가피해자 대화 모임에 참여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통해 피해 회복과 공동체 안전을 도모하는 경찰활동이라고 있어요. 이 제도를 활용해서 층간소음 이웃들을 만나는 장소를 마련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오해를 풀어 조금이나마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이해해서 층간소음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 누굽니까? 안지훈 경사님. 네. 층간소음 제 주변에도 피해자도 있고 또 가해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진짜로 조용하게 산다. 되게 조용하게 살고 특별하게 이렇게 밑으로 소리를 내보낼 소리도 없는데 자꾸 올라온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슨 내가 쿵쿵 소리가 아니라 다른 걸로 또 올라온다.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아까 경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건물의 구조 특성상 네, 바로 윗집이 아니고 위에 옆에 꺾어진 집이라든지 옆에의 위에 집이라든지 거기서 내려오는 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그냥 층간소음으로 그냥 말다툼하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냥 또 한두 번 말다툼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부턴가 지금 층간소음으로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건축 시공사 있잖아요. 네네. 건축 시공사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건축의 어떤 그런 좀 어떤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건축 올리는 데 있어서. 네, 제 생각도 그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윗집에서 굳이 안 그랬는데도 옆집 아니면 더 윗윗집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이거예요. 네, 많아요. 그래서 경찰관이 출동을 해도요. 민원을 받는 경우가 저희가 안 그랬다, 옆집이다 이러면서 민원을 받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무슨 아파트 한 채에 요즘에 수십억씩 하는데 맞아요. 수십억씩 하는데 자꾸 밑에서 시끄럽다고 하게 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네, 저도 근본적으로는 아파트나 주택을 지을 때 그 규제를 정확히 정해가지고 그 층간소음이 안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정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꾸 구조를 어떻게 해가지고 멋지게 뽑아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건축을 좀 기초공사에서 올릴 때부터 일단 층간 소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좀 생각을 해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지 않나 더 그런 맞습니다. 규제가 좀 더 좀 강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저는 단순 층간소음으로 112 신고는 당장의 해결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을 다루는 기관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신고해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 같다면 물론 112로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층간소음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다뤄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떤 좀 해법이 좀 하나씩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인천 연수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의 안지은 경사였습니다.